네, 오늘 볼 거는 캐스코드 전류 미러와 그리고 캐스코드 저전압 전류 미러, 그리고 우리가 바이어싱을 걸어줬었을 때 우리가 왜 너비에 4분의 1로 곱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일 기본적인 캐스코드 전류 미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류 미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한 전류 바이어싱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커런트 미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들의 볼테이지 해주름을 비교해 보면서 왜 우리가 로우 볼테이지 캐스코드가 제일 좋은 건지, 그 형태가 좋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 아웃단, 즉 아웃풋단에 있는 이 P, 즉 V 아웃 미니멈을 구해볼 건데, 하기 전에 먼저 VN이라는 것이 VGS0와 VGS1의 합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의 볼테이지 차이가 VGS1, 그리고 여기서의 볼테이지 차이가 VGS0니까 VN은 당연히 GS0와 GS1을 합한 거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 있는 M3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조건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M3가 세츄레이션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VGS3 마이너스 VTH3가 VDS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이때 여기서 소스의 전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VG라는 것은 VN이 되고 빼기 VTH3는 VD3, 이게 즉 VP죠. Vout 미니멈이 됩니다. 그럼 VN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은 VGS0 플러스 VGS1 빼기 VTH3를 해주면은 요게 이제 Vout 미니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식을 변화를 줘가지고 이쁜 형태로 바꿔볼 건데, 그러면은 VGS0에다가 VTH를 빼주고 여기도 VTH를 빼주고 여기다가는 두 개를 빼줬으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더니 이 녀석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얘도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여기서는 그냥 VTH, 여기서 이제 공정 파라미터가 다 같다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다 nmos를 썼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같다고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면은 Vout의 최소값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2배에다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하나 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기 쓸데없이 여기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하나 남아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저전압 캐스코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없애는지 보면은, 먼저 저전압 캐스코드의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M1이랑 M2가 세츄레이션이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VB의 경계를 구한 다음에 VB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똑같이 아웃풋 값의 최소값을 똑같이 구해볼 겁니다. 그럼 먼저 M1의 세츄레이션 조건을 보면은 여기서는 VGS1 마이너스 VTH1이 VDS1보다 작아야 되고, M2 같은 경우는 VGS2 마이너스 VTH2가 VDS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은 VGS1이라는 것은 뭔지 봤더니 게이트에서 소스를 뺀 거니까 이게 게이트고 드레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인 거죠. 그러면은 게이트에서 소스를 빼면 여긴 이제 VX가 되고, 그 다음에 VTH1 그리고 VDS1이니까 드레인 소스는 V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GS2를 보면은 게이트에서 소스를 빼니까 VB-VA 그리고 마이너스 VTH2는 DS니까 여기서 VX 빼기 VA가 되죠.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를 지워보면은 여기 VA가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VB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VB는 VX 플러스 VTH2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봤더니 VB의 형태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VGS2라는 것이 VB-VA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를 넘겨보면은 VA라는 것은 VB-VGS2죠. 그러면 이 형태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VX-VTH1에다가 얘를 넘겨주니까 플러스 VGS2에다가 VB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주면은 VX-VTH1 더하기 VGS2가 VB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M4에 대해서 똑같이 세츄레이션을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M4 모스펫에 대해서 봐주면은 M4 역시 VGS4 마이너스 VTH4는 VDS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소스가 똑같으니까 빼주고, 그러면은 VG 이게 바로 VB인 거지. VB에다가 마이너스 VTH4를 했더니 Vout 미니멈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봤더니 VX라는 것은 뭐지? VX는 VGS1이랑 같죠. 왜? 여기서 봤더니 여기도 똑같이 다 우리가 같은 볼테이지 X를 걸어주니까 VGS도 당연히 VX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VGS1 마이너스 VTH1 더하기 VGS2 빼기 VTH4를 해주고 이게 Vout의 미니멈이다.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공정 파라미터는 다 엠모스이기 때문에 같다고 우리가 러프하게 가정을 하면은 다 이게 같은 값이 되겠죠. VGS.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얘랑 했더니 이게 그냥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일반적인 캐스코드와 비교했었을 때 이 로우 볼테이지 캐스코드는 말 그대로 저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는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에다가 스렉쇼더 볼테이지를 하나 더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만 있기 때문에 VTH만큼의 볼테이지 헤드룸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자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M5라는 모스펫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여기서 바이어싱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의 M5의 종행비가 왜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커런트가 이렇게 쭉 흐를 텐데 그럼 당연히 I5의 커런트와 I2의 커런트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츄레이션 커런트식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카파 프라임 L분의 W의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람다 N의 VDS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무시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I5 세츄레이션 전류식을 적어주면은 2분의 1 카파 프라임 L분의 W의 VGS5 빼기 VTH5의 제곱이 되고 I2의 세츄레이션 조건을 보면은 2분의 1 카파 프라임 그리고 L분의 W의 VGS2 마이너스 VTH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전류를 갖다가 놓고 똑같은 걸 소거해주면은 2분의 1이랑 카파 프라임이 사라지고 그리고 양변에 루트를 씌울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사라지고 요게 루트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재밌는 것이 우리가 여기다 이제 4분의 1을 넣어주면은 L분의 W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VGS5 마이너스 VTH5는 VGS2 마이너스 VTH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요게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얘도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딱 2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M5의 크기를 4분의 1배로 해준다는 것은 즉 M5는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다른 놈들보다 2배 이상 2배로 끌어올려줘야 돼야 우리가 원하는 관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종행비를 4분의 1로 곱해준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